안녕하십니까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오늘은 10월 10일, 목요일입니다. 이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. 이 국정감사, 국회의원들이 이 국정을 책임진 장관이나 이 기관장을 불러서 이 국가 행정을 제대로 펼쳤는지 따져 묻는 이 감사를 하는 제도를 말하죠. 그래서 참 이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은 참 국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볼거리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22대 국회이죠. 이 개원 이후 첫 이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서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. 오늘 제가 이 관심을 두고 본 것은 이 국회 이 환경노동위원회 이 국정감사였습니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이 국정감사에 참여를 했는데요.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 김문수 장관 또 충돌이 또 발생했습니다. 지난번 이 청문회 때도 일제시대 때의 이 국적 논란, 여기 좀 파행을 했었죠.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도 이 청문회 2탄이다라는 이런 분위기일 수가 있는데요. 일제시대의 이 국정 논란, 이 논란은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할아버지, 할머니, 부모님들의 이 국정은 어느 나라 국적이었냐, 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이 김문수 장관이 당연히 그때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이었다. 그 상식적인 거 아니냐? 왜 그런 질문을 묻냐? 뭐 이렇게 대답을 했죠. 그래서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헌법적인 발언이라고 하면서 사과도 요청하고 그리고 또 국무위원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 장관 후보직에서 이 사퇴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뭐 김문수 장관은 이야기들이 있다가 결국은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 답변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됐다고 할까요?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제2차 이 일제시대의 국정 논란, 이제는 뭐 정쟁이 된 것 같습니다. 정쟁.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김문수 장관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은 이 김문수 장관의 이번 이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답변은 이런 답변이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. 근데 일제시대의 국적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말하는 것, 외국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여권이라든가 또 큰 대회에 출전할 때, 여기서 주로 손기정 이 마라톤 선수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여를 했죠. 그때 이런 때처럼 또 뭐 국가 시험을 볼때 이 국적 표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,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또 자료도 있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일본 국적이 부여된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국적을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일본 국민이 되거나 일본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우리 민족은 그로 인해서 더 강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, 독립정신을 키우게 됐다. 그리고 그때 일본 국적을 부여해줬다 하지만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고 더 많은 차별과 또 차별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과 큰 다른 게 없다. 그러나 어쨌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없고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제시대 때의 우리 국적은 일본 국적이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. 이렇게 답변을 줬고 어쨌든 그렇지만 그거는 일본의 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. 그래서 뭐 그 다른 이런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바나 이 김문수 장관 스스로 생각하는 바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.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뭐 민주당 의원들의 또 그 입장을 좀 수긍하면서 한 발이 물러서는 듯 했지만은 어쨌든 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 버티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이 김문수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일제시대 때의 국정 문제 매우 이 복잡한 문제이다. 그리고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다. 그래서 이참에 이 국회에서
일제 시대 때의 우리의 국적 문제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태어났던 우리 그 조선인들, 우리 그러니까 조상, 예,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. 그들의 국적 문제를 제대로 좀 정립할 수 있도록 이 전문가 토론도 국회에서 좀 갖고 이거를 바르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바르게 정립이 됐다고 하면은 그 결정을 따르겠다.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네, 저도 이 지난번 방송에서 이 김문수 장관과 이 민주당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제시대 때 우리의 이 국정 논란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그때도 저도 정말 일제시대 때에 우리 그 당시에 이 국적 문제가 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그거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번 이 김문수 장관이 한 말도 좀 저의 그런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말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번 국정 논란과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갖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중국 동포 때문입니다. 이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분들 중에는 1949년 10월 1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태어났지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연령으로 보면은 이 국적 회복 대상이 되지만은 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류가 좀 미비해서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래서 왜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이 중국 동포들의 어쨌든 이 국적 회복 문제 뭐 요거를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업무 지침을 내렸었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적을 회복을 했지만은 그때는 이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한국의 호적상에 이 분명한 그런 서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이 친인척이 있어서 인후보정을 통해서 한국에서 한국 국적 호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로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게 이제는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는 좀 국적 회복 대상이 되지만은 국적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이 한국을 나의 조국, 모국이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면서도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지만은 현재 이 기화 시험과 이 절차 그리고 또 이 경제 수준 뭐 이런 게 좀 높죠. 그래서 이 국적 취득을 못 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뭐 10년, 20년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러면서 한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 중국 동포들도 있습니다. 네, 그러나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?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어쨌든 이 국적 회복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한국적을 희망하는 이런 분들의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문제에 이런 요구에 우리가 지금 한 번쯤은 귀 기울여지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이 김문수 장관으로 인해서 촉발된 일제시대 때의 이 국정 논란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일제시대 국정 논란, 네, 뭐 어쨌든 민주당 의원하고 김문수 장관 사이에 대립이 있고 여야 간의 이 정쟁으로까지 이렇게 번진 상황이지만은 뭐 이게 결말은 어떻게 될지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일제시대의 이 국정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. 이참에 국회에서 일제시대의 국정 문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이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. 한 이 김문수 장관의 말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고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저의 인터넷 신문 EKW 이 동포세계 신문에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불붙은 대담한 국정 논쟁이라고 하면서 윤동주만 한국인이냐라는 이런 논평 얘기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.
이 글을 보고 이 중국 동포 사이에서 이 상당한 이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.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윤동주 시인, 네, 중국 측에서 이 중국 조선족의 저명 시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이고 있죠. 그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때 아닌 이 국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윤동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이요 애국 시인인데 어떻게 중국 국적자이냐고 하면서 이 중국의 어쨌든 이 중국 조선족의 저명 시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인 것과 관련돼서, 그리고 중국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의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한 거,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,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이를 지켜본 이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,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한국인이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중국인이다 하고, 아니면 남몰라라 하는 이 한국 정부의 이 국적에 대한 인식,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,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이 불붙은 대담한 국적 문제, 이 윤동주만 이 한국인이냐라는 그런 논평의 글을 게재를 했었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김문수 장관을 둘러싼 일제시대의 국적 논란, 네, 그 선상에서 아직까지 이 국적, 일제시대 때에 태어나거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국적 문제, 특히 여기에 상당수 이 중국 동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, 이런 문제가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참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일제 시기에 우리의 국적은 한국 국적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온 이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중국 동포들의 어쨌든 이 국적 희복 문제라든가, 그리고 또 국적을 문턱을 낮춰달라고 하는 이 동포들의 이런 호소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기울여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. 뭐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좀 같이 좀 내주셨으면 좋고,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뭐 동포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제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장 김영필이었습니다.